현재 크립토 마켓이 상승하는 이유 속의 한 가지는 단연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기대감 덕분일 텐데요. 이 현물 ETF 관련 중요한 소식이 한 가지 나왔습니다. 바로 SEC가 현물 ETF 관련 그레이스케일과 협상에 나선다라는 것인데, 현재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SEC와 그레이스케일의 회담을 주장한 이유는 SEC의 공식 웹사이트에 게재된 SEC 비공개 회담 일정 때문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SEC의 공식 웹사이트에 게재된 내용인데요. 여기 적힌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화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이제 1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의 정례회의 개최를 하루 앞두고 미국 주가 지수 선물 가격이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이죠. 11월 1일 FOMC 결과 발표를 앞두고 시장은 높은 경계심을 보이고 있는데, 현재 녹화 시간 기준으로 남은 시간은 1일 하고 4시간 5분 정도 남았습니다. 밑에 이제 데이터를 보게 되면 이 투자자들의 경우는 이번 회의에서 기준금리가 동결될 가능성을 무려 98.3%로 보고 있습니다. 이 동결 자체가 사실상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것인데, 이 시장은 금리 결정 자체보다는 FOMC 직후 이후 나올 연준의 성명에 더욱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죠. 이제 9월 FOMC는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직후 기자회견에서 제롬 파월 의장의 발언은 매파적이었습니다. 이 당시 의장은 인플레이션을 2% 수준으로 낮추기까지 갈 길이 멀다라며 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우리는 금리를 추가로 올릴 준비가 돼 있다라고 말하며 이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도 열어두게 되었는데, 이 매파적이었던 의장의 발언에 미증시는 금리 변화에 민감한 기술주를 중심으로 조정을 겪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회의에서 나올 연준의 성명이나 파월 의장의 발언에 금리 인상을 시사하는 이야기가 나온다면 증시뿐만 아니라 크립토 마켓 또한 소폭 조정을 겪을 가능성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 블룸버그 통신은 오는 1일 FOMC의 금리 결정에 몇 시간 앞서 예정된 미 재무부의 4분기 국채 발행 계획이 더 중요하다라고 보도하게 됩니다. 이 국채 발행량이 예상보다 많은 경우 시장의 공급 증가로 채권 금리가 더 오를 수 있기 때문이죠. 소시에테 제네럴의 수바드라 이제 라자파 금리 분석가는 1일 재무부 발표가 채권 시장에 매우 중대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라고 관측하게 되었는데요. 또 투자자들은 오는 2일 예정된 이제 애플의 실적 발표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기술 기업들의 실적은 엇갈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구글의 모기업이죠. 알파벳 그리고 테슬라의 실적은 시장에 실망감을 안겨줬으나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 등은 기대 이상의 강력한 실적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 매출이 다소 부진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미 증시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애플의 실적이 FOMC만큼이나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재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다만 최근의 국채 금리 급등에 따른 대형 기술주의 주가 하락을 매수 기회로 삼으라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펀드 스트레스 글로벌 어드바이저의 공동 창립자인 탐 리의 경우는 CNBC를 통해 올해 즉 페이스북과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을 매수하지 않았다면 지금이 그 기회이다라는 코멘트를 남기기까지 하였죠. 이제 11월에 들어서면서 그 어느 때보다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얼마 전에 위키피디아에서 비트코인 페이지 조회수가 최근 급증을 하면서 2022년 중순 이후 최고 수준을 보였다라는 뉴스가 새롭게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이제 24일에만 조회수가 무려 13,000건을 돌파하였는데, 이 수치는 과거 평균 5,000건에서 7,000건 수준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수치의 변화이죠. 무려 2배가 증가한 것인데요. 이 비트코인을 위키피디아에서 살펴본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들이 비트코인을 위키피디아에 검색하는 것은 왜 그렇게 검색을 할까요? 이 비트코인의 원리에 대해 이해하고 싶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비트코인에 신규 투자를 하고 싶어하는 개인들을
개인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뜻과도 같은데 이 주식이 죽을 쓰는 상황에서 비트코인만 오르고 있으니까 궁금한 겁니다. 이렇게 비트코인에 대해 공부를 하다 보면 온통 불확실한 것들로 보이기도 합니다. 이 사토시 나카모토는 누구인지도 모르고 이 블록체인이란 건 그렇게 대단해 보이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중앙화된 서버가 아니라 서버가 분산되어 정보의 신뢰를 보증한다라는 정도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공부를 해보면 비트코인이 뭐 특별할 게 없다고 결론을 내버리고 투자를 하지 않게 되는 사람도 많습니다. 뭔가 사기판 같다라는 것이죠. 데이터 조각을 그렇게 큰 돈을 주고 거래하는 사람들이 온통 사기꾼처럼 보이는 것도 그다지 무리는 아닙니다. 이 비트코인은 기술적으로 이해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내러티브입니다. 제가 과거 영상을 통해 비트코인을 왜 사야 하는지 목에 피를 토하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 비트코인은 시대적인 화폐의 흐름 속에서 필연적으로 탄생한 암호화된 화폐입니다. 이미 화폐는 디지털화된 것과 다름이 없는데 왜 느리고 불편한 비트코인을 사용해야 하냐라고 묻는다면 비트코인은 시대적 요구이자 필연적인 귀결점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비트코인을 화폐로 사용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닌 것이죠. 여기에 갇히면 시대의 변화를 놓치게 됩니다. 이 불행인지 다행인지 비트코인은 현재 화폐의 역할보다는 자산으로서의 역할에 더 기울어져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만들었나요? 아닙니다. 비트코인이 시대 속에 던져졌고 사람들이 거래를 통해 그런 모습으로 변화시킨 거죠. 그런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인데요. 이 비트코인을 오랜 기간 봐온 사람들은 비트코인이 그때그때 이슈에 따라 다른 이름으로 불린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때로는 디지털 금으로, 전자화폐로, 때로는 전쟁 대비 수단으로, 위험 자금, 가치 저장의 수단, 테러 자금 조달의 수단 등등 수많은 이름으로 불립니다. 이 화폐는 화폐이죠. 그런데 비트코인은 그 활용도가 무한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수요에 따라 다른 역할로 불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관들은 일찍이 비트코인의 가치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간 연구를 통해 2020년경부터 기관 자금이 유입이 되었고 2021년 불장을 이끌었습니다. 2024년 반감기를 앞두고 비트코인 현물 ETF가 큰 이슈입니다. 이걸 계기로 또 한번 폭등할 거라는 기대가 있는 거죠. 이 기관이 들어온다고 하니 이제 개인들이 난리입니다. 이 사자는 열풍, 포모가 아직 커진 건 아니지만 기관이 그렇게 쉽게 개인들의 매수를 두고 보지는 않을 거다라는 이야기도 많습니다. 개미 한번 크게 털고 갈 거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죠. 하지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지금 얼마에 사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비트코인을 내가 지금 들고 있느냐입니다. 사람들은 자꾸 얼마에 샀느냐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하지만 비트코인 물장이 오고 오르고 오르는 상황이 오면 다들 마음이 급해져서 그때 다 물려버립니다. 그때 매수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는데 대부분의 자금은 반감기나 불장이 오기 전인 현재의 상황에서 매수를 해 놓아야 합니다. 그때 가서 사면 지금 조금 들고 있는 게 의미가 없어지게 되죠. 지금은 상승장으로 가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공포에 떨 때가 전혀 아닙니다. 비트코인은 다음 불장에서 20에서 30만 불을 목표로 한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온체인 분석 플랫폼 센티멘트가 최근 에이다 고래들의 축적세를 지목하며 에이다의 큰 변동성을 예측했습니다. 이 센티멘트는 31일 공식 X 계정을 통해 최근 2주간 에이다 고래들이 약 4,371만 개의 에이다를 매집했다라고 지적을 하게 되는데 이는 2022년 4월 이후 카르다노 네트워크에서 발생한 최대 규모의 원래간 이동 움직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센티멘트가 에이다 고래로 분류한 부류는 에이다를 최소 10만 개에서 많게는 1,000만 개까지 보유한 월렛인데요. 이 센티멘트는 에이다 고래들이 최근 2주간 공격적인 에이다 매집에 진입, 에이다 전체 공급량의 약 33.71%를 매집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설명을 덧붙이게 됩니다. 이제 최근 크립토 마켓이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제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투자하고 있는 사람이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거의 없다라는 것이 현재 투자하고 있는 우리에게는 기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 크립토 마켓이 상승하는 이유 속에 한 가지는 단연코 비트코인 현물 ETF의 승인 기대감 덕분일 텐데 이에 현물 ETF 관련 중요한 소식이 한 가지 나왔습니다. 바로 SEC가 현물 ETF 관련 그레이스케일과 협상에 나선다라는 것인데요. 현재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SEC와 그레이스케일의 회담을 주장하는 이유는 SEC의 공식 웨브사이트에 게재된 이 SEC의 비공개 회담 일정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SEC 공식 웹사이트에 게재된 내용인데요. 여기 적힌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SEC 소속 위원, 변호사, 위원회 비서를 대동 비공개 회담에 나설 예정이고 이 비공개 회담 안건으로는 금지 명령의 제정 및 해결, 행정 절차의 제정 및 해결, 소송 청구의 해결, 심사 및 집행 절차 문제 해결 등을 이야기할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이제 앞서 지난 8월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현물 ETF 전환 신청 거부가 근거 없는 자의적인 해석이다라면서 이 지적하며 재검토해야 한다라는 이 판결을 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 SEC는 판결 항소 신청 마감 시한인 10월 13일을 넘기며 사실상 그레이스케일과의 재판 항소를 포기했고 이 그레이스케일은 재판 판결 한 달 뒤인 9월 협상 회담을 요청하게 되었죠. 당시 그레이스케일의 소송을 담당한 법무회사 데이비스 포크의 경우는 6일 SEC 소속 인사들과의 미팅을 요청한 공식 요청서를 발송, 항소법원을 통해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의 명확한 승인 거부 이유를 증명하지 못한 만큼 이후의 단계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누어야 한다라고 서술하게 되는데 이 그레이스케일과의 사건 전개에 따라 시장 안팎에서는 이 SEC의 비공개 회담은 그레이스케일과 협상 회담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 현물 ETF는 코인 시장 이 크립토 마켓 최대의 관심사입니다. 이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될 경우는 기관 투자자들의 대형 자금, 여태까지 본 적이 없던 정도의 자금들이 진입을 하며 대형 상승장을 연출할 가능성 농후합니다. 이 FOMC 이후에 하루 뒤 바로 일정이 진행이 되게 되는데요. 11월 초에 많은 이벤트들이 상당히 몰려있죠. 이때 과연 SEC가 어떠한 이야기를 하게 될지, 이 소송의 결과 자체도 리플과의 소송, 리플과 이제 SEC와 코인베이스와의 소송에도 무조건 영향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SEC가 크립토 마켓에 대한 영향력이 유지가 될 것인지 소멸이 될 것인지 정해질 수 있기 때문이죠. 과연 11월 많은 분들이 기대하는 문 멤버가 정말로 이루어지게 될 것인지 같이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시죠. 네, 공포 탐욕 지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전날 대비 4포인트 네, 2포인트 하락했네요. 네, 2포인트 하락한 66포인트 기록하면서 여전히 탐욕 단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지수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네, 이제 급여는 그대로인데 물가가 천정부지 오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르면서 투자에 대한 관심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많은 직장인들이 투자 쓰리잡을 가진다지만 여전히 급여 이외에는 다른 수입원이 없는 직장인들이 많습니다. 이 투자를 해서 돈을 벌고 싶다라는 생각은 누구나 합니다. 가장 좋은 접근성은 역시 주식일 겁니다. 한국 사회는 아직도 이 코인, 비트코인에 투자를 한다고 하면 도박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주식한다고 하면 뭔가 투자한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이 주식 투자를 해서 높은 수익률을 찍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 요즘에는 많습니다. 주식이 지금 워낙 많이 빠져서 그렇지 한때는 텐베거도 많았죠. 연초 반도체 관련주의 급등을 생각하면 그때 팔았어야 한다라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분명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다달이 월급 받아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무리 수익률이 높아도 투자금이 적으면 한계가 명확합니다. 100만 원 투자해봐야 100%의 수익이면 원금 포함 200만 원입니다. 100%라는 수익률과는 무관하게 절대적인 원금이 작으니 수익 또한 큰 변화를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이 투자할 때 자금이 적으면 시간을 길게 가져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투자할 때 장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습니다. 2022년처럼 계속해서 하락하는 때도 분명히 있죠. 하지만 매월 분할해서 매수하고 기간을 길게 하면 결국에는 수익이 나게 되고 큰 돈을 만들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돈이 없으면 그냥 소액으로 꾸준히 정리
적립을 하면서 시간을 길게 가져가야 합니다. 이 비트코인 1억 간다는 이야기 요즘에는 정말 많이 나오죠. 이제는 비트코인 1억이라는 말이 아주 멀게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업비트 기준 비트코인은 4천만 원 중반을 넘어서게 되었죠. 이 오래 투자하면 돈 번다는 대전제는 바뀌지 않지만 어떤 자산을 사는 것이 가장 좋은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습니다. 이 로버트 기요사키는 자산의 75%를 금과 은, 비트코인에 투자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25%는 부동산과 수직으로 전환할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죠. 이 로버트 기요사키는 과거부터 비트코인에 계속해서 주목을 해왔고 현금을 의심해왔습니다. 실제로 그는 부동산으로 부자가 된 사람이고 비트코인 외에도 금이나 은 같은 실물 투자에 밝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비트코인에 투자할 것을 이렇게 일관되게 이야기한다는 사실에 주목을 해야 하는데요. 이 로버트 기요사키가 문제가 없었던 사람은 아니지만 그의 책 덕분에 많은 사람의 인생이 바뀐 것이 사실입니다. 적어도 그에게는 자본주의를 이해하고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는지를 아는 통찰이 있습니다. 그 핵심을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하자면 수입을 늘리려 하지 말고 오를 자산에 투자하라라는 것이죠. 이 자산이라는 개념을 독자들에게 알려주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는 매우 중요한 인물입니다. 비트코인은 그런 면에서 모든 것에 어두운 사람들조차 투자하기 매우 좋은 자산입니다. 기업 분석도 필요 없고 뉴스를 팔로우업할 필요도 없습니다. 매월 사고 묻어두면 됩니다. 그런 점에서 비트코인 투자는 2년 이내에 수익을 낼 수 있는 매우 좋은 투자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현재 우리는 너무나 좋은 시기 속에 실제적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매 영상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으로 이 시장 바라보지 마시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